안녕하십니까. 이문화학원 조원고등학교 1학년 2018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받으신 종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커다란 공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일단 뭐 좀 쓰신 상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내신 본문 1, 2, 3과를 진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지문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일단 크게 그 교과서 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이 서로 특징이 되게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해야지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교과서 지문을 보시면 교과서 지문은 거의 다 스토리 위주예요. 그 마지막에 했었던 음식에 관련된 것도 보시면은 어느 나라 음식 축제는 뭐로 유명하고 언제 시작하고 거기서 뭐를 할 수 있으며 이런 굉장히 팩트 스토리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과서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어법 고르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는데, 모의고사 지문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모의고사 지문은 여기도 이제 그려드렸습니다만 길진 않죠. 교과서 내신 지문에 비해서 한 지문의 길이가 길진 않습니다. 자, 이 길지 않은 지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문을 통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그 무언가는 소재, 즉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무언가에 대해서 필자의 생각은 그 주제이고 주장일 수가 있는데 그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뒷받침까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다시 보자면 항상 글은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당연하죠. 글이 뭐 생뚱맞게 아무것도 막 없는 아무거나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소재를 반드시 한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개 있지 않습니다. 하나예요. 생각해보세요. 나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옆 사람이 와서 뭐에 대해서 읽고 있니? 그러면 나 뭐에 대해서 읽고 있어 라는 거 하나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 키워드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첫 번째 줄에 많이 나와져 있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명사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주제문이죠. 필자의 생각에 해당하는 주제문도 역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주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글쓰니 내가 생각하기에 즉 이 소재는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는 그 필자의 생각인 주제문 하나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예요. 막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제문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인 진술이에요. 일반적이고 좀 모호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에서 뒷받침하는 예시 문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만 일단은 일반적이고 모호하고요. 그리고 이 주제문은요, 글을 딱 봤을 때 어떤 그 단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명령문이라던가 you should, you must, 그러니까 뭐뭐 해라 아니면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입니다 라는 그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요. 단서 그리고 글의 전개 방식 분류에 따라서 주제문의 위치가 드러나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기가 좀 힘들 텐데 모의고사 지문을 대하는 방법을 학원을 다니시거나 시간을 들여서 많이 배우다 보면 그 지문이 그 주제문이 어디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단서 혹은 글의 전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딱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재하고 주제문을 찾으시고 그러면 뭐 주제문은 어디에 한 문장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맨 앞에 있거나 맨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이럴 텐데 그럼 나머지 글들은 뭐냐? 얘네들은 주제문을 뒷받침하는 예시입니다. 뒷받침하는 문장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뒷받침하는 부분은 구체적이죠. 구체적이라는 것은 언제 그랬는지 몇 년도에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 이런 예시를 들거나 어디서 했거나 아니면 뭐 연구 부분을 예시로 들거나 이런 부분입니다. 예시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모의고사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시는 정답이 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제문을 두고 그 밑에 뒷받침 예시글을 두는데 이 서로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시를 읽을 때요. 다른 단어를 사용하지만 주제문과 내용이 똑같다라는 것을 그걸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요. 예시를 읽을 때 주제문과 다른 단어들을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내용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주제문이 A는 B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A는 B야 라고 주제문을
주제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예시를 읽으면 예시도요. A-는 B-다. A-는 B-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부분이 주제문에서 A라는 부분을 내가 다시 읽고 있는 거구나. 단어는 다르지만 B라는 부분이 주제문에서 나온 부분을 다시 읽고 있는 거구나. 두 번째 예시인 A-도 주제문에서 이야기한 A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구나. B-도 주제문의 B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모의고사 지문을 읽고 나서 뭔 소리지? 이렇게 될 확률이 되게 크다라는 거예요. 자, 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기 앞서서 야채는 건강에 좋다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은 소재가 뭘까요? 야채죠? 야채. 그리고 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야채는 건강에 좋다고요. 야채는 뭐 다른 거에도 좋을 수 있지만은 야채는 건강에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시 한번 볼게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육식공룡인 티라노사우루스보다 평균 20년을 더 살았다. 이게 예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시라는 거죠. 왜 예시입니까? 브라키오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구체적으로 누가라는 게 아주 정확하게 명명이 되고 있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걸 읽을 때 갑자기 공룡 왜 튀어나오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모의고사 질문을 읽지 못하는 거고 이걸 아셔야 되죠. 여러분들. 자, 브라키오사우루스가 뭐냐면 채식공룡이에요. 채식공룡. 이게 야채의 지금 재진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야채는 건강에 좋다라고 했을 때 브라키오사우루스 부분이 채식공룡이 예시를 들어서 야채가 건강에 좋다라고 네가 A구나. 그리고요 이게 육식공룡보다 더 살았다. 20년을 더 살았다. 야채를 많이 먹었으니까는 건강에 좋으니까 더 살았구나. 네가 B 부분을 다시 얘기해주고 있구나. 주제문이 이렇게 나오고 예시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공룡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게 얘가 A-고 얘가 B-구나. 죄송해요. 얘가 B-구나.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예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예시.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왕은 의도적으로 채식을 했다. 이것도 봤을 때도 장수왕이 왜 나오지? 장수왕이 뭐 채식을 즐긴 내용이 뭐지? 간식이 아니고 채식 이렇게 머리머리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채식이라는 부분이 저렇게 가셔야 되죠. 네가 지금 A-구나. 그리고 채식을 많이 했더니 오래 살았다고. 건강에 좋으니까 오래 살았구나. 그래서 그 예시로 지금 장수왕을 드리고 있구나. 이게 B-구나. 이게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은 항상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서 첫 번째 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글은요, 22번 지문의 첫 번째 글은 글의 구조를 보면 통념, 반박의 글입니다. 통념, 반박, 뭘까요? 사회적인 통념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다. 반박. 하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 조금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어디 부분이 중요할까요? 반박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글은 1번하고 2번이 사회적인 통념이고 일반적인 통념이고요. 자, 3번부터 이제 반박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3번 이하 3, 4, 5 부분이 주제문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세요. 학교에서도 문제가 나올 때 모의고사 지문이 문제로 활용이 될 때 이 주제문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서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주제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까지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빨리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뭐뭐 합니다. 그쵸? 이게 사회적인 통념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이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과거의 실패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get trappe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잡혀집니다. 그것에 의해. 이것은 past failures가 되겠죠. 자,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조원고등학교에서는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what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없겠죠. 앞에 명사가 있어야지 그것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대신한 which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that, which 관계대명사 쓸 수 없고 what을 반드시 골라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d를 기점으로 해서 또 병렬 구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think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get trapped 됩니다. 그러니까는 many people에서 파생이 되는 think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가 붙어 있는 형태로 나오게 되면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get trapped 수동태로 쓰이고 있죠. BPP, get PP 똑같은 거니까요. 뒤에 보면 by 블라블라 나와져 있으니까 여기 수동태로 쓰는 것도 어렵진 않겠죠. 여기서 됨은요 past failures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요.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1번에 대한 예시겠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힌다라는 내용이겠죠? 만약에 당신이 실패를 해왔다면 예전에 실패를 해본 적이 있다면 특정한 부분에서 실패를 해본 적이 있다면 그리고 when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똑같은 상황에 직면되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기대할 겁니다. What might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날 것을 당신은 예측합니다. And does fear 그래서 공포가 가둡니다. 당신을 in yesterday 옛날에 가둡니다. 여러분 여기서 yesterday는 어제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past failure가 되는 거예요. 예전인 past failur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1번하고 똑같은 말을 지금 예시를 들어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당신이 특정한 부분에서 실패한 적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에 직면이 됐을 때 그 실패했던 것을 기반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예측해 보게 되며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공포가 당신을 과거로 가두게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당신이 직면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직면이 되어지는 거니까 PP in faced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랑 똑같이 1번하고 똑같이 관계대명사인 대시나 위치를 쓰면 안 돼요.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요. 그쵸? does는 so하고 똑같습니다. 의미상 yesterday는 past failure, before failure 하고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주제문인데요. 3, 4, 5번이 다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 있어라? 아니면은 그곳에서 벗어나라?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벗어나라가 나오겠죠? Do not base your decision on what yesterday was.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결정을 그러니까 뭐에 기반하지 마세요. 과거에였던 것에 기반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yesterday도 past failure 혹은 before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게 또 주제문이고요. 당신의 의사결정을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지 마세요. 즉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기반으로 만들지 마세요. 역시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 대시나 which 관계대명사 쓰면 안 되겠죠. what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Your future is not your past. 또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미래는 당신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나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자꾸만 발목 잡히지 말라고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이게 떠오르셔야 되는 거죠. You must decide to forget. 당신은 잊으려는 것을, 그러니까 잊으려고 결심해야 됩니다. 뭘 잊으려고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과거를요. 그리고 let go of your past. 과거를 놔줘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되고 과거를 그냥 지나가게 해줘야 합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쵸? 문법적으로 보면 decide 다음에 동사 ing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want 다음에 투부정사 쓸래, 동명사 쓸래. want 다음에 투부정사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decide 다음에도 투부정사 쓰는 거니까 동사 ing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6번이요. 당신의 과거 경험들은 도둑이래요. 오늘날의 꿈의 도둑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그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것은 이 부분이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를 뺏어가는 거다. 되셨죠? 미래에만 자꾸 얽매여져 있으면, 아니, 과거에만 자꾸 얽매여져 있으면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멋진 말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갑자기 도둑이 왜 나와? 오늘날의 꿈의 도둑?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고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만 얽매여져 있으면, 그쵸? Only when, 뭐 할 때죠? 당신이 허락할 때, 그것들, 즉, 과거의 경험들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둔다면, 과거는 당신을 발목 잡아서 미래로 나갈 수 없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표면적으로 읽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무슨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 짧은 이 6문장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 몇 개라고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것을 명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자꾸 얽매여져 있으면 미래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를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 되겠죠. 자꾸 똑같은 얘기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루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되게 빨리빨리 나가도록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도 보시면 allow 얘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죠. 여러분들 make, have, let, feel, watch, listen to 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온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투부정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동사 원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일 때만 여기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니까요. 되셨죠?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질문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대해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일단은 글의 그 흐름을 말씀드리자면 주제문을 얘기하고 예시를 이야기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제문을 이야기를 하고 주제문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예시를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전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가 읽어보면 3번부터거든요. 리포트에 따르면 뭐 연구 결과를 가지고서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그 앞부분이 주제문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볼게요. 스토리텔러인 시드 리버맨은 보여줍니다. 대디아를요, 뭐가 뭐라고. 그쵸?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전문가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때 강조구문 아십니까? 원래 주어진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요, 이 비동사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that을 넣고, 그냥 원래 있었던 문장을 뒤에다 쓰시는 것이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은요, 학교에서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 서술형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주제문이면서 또 서술형 포인트도 담고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시면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에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비동사 그리고 that이라는 틀을 집어넣어서 강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동사하고 that을 뺐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전문가는 보여줬습니다. 뭐라는 걸 보여주냐면 that story in history. 자, 역사 안에 있는 이야기는 역사 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안에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아니, 제공합니다. 무엇을요? 뭐 할 무엇이냐면 그 팩트, 사실들을 갖다가 붙일, 사실들을 걸 수 있는 못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말도 어렵죠? 여러분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부분이 비유걸랑요. 한글도 보면 해석본이 그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리버맨은 사실을 걸기 위한 못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역사 속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똑같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왜 안 되냐면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비유고요. 못 부분이 비유거든요. 볼게요. 자, 역사의 이야기가 얘가 중요한데요. 이야기가 제공한대요. 어떤 중요한 점을요. 뭔 중요한 점이냐면 그 사실들을 어떤 수면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뭐 막 풀어져 있는 것을 벽에다가 딱 걸 수 있다라는 것은 저기 어디 이면에 있는 거 아니고 그걸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는요, 사실들을 표면으로 끌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지금 내일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이 리즈 다음에 집어넣고 that을 넣고 그 뒤에 이렇게 쭉쭉 쓰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것도 수일치를 좀 잘 시켜주셔야 돼요. 스토리 이 부분이 또 단수니까요. 여기에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를 잘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을 표면으로 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야기 구조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사실을 강화시킨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좀 잘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사실을 기억한대요. 뭐 할 때 그러냐면 이러한 팩트, 사실들이 스토리와 엮여 있을 때 사람들이 사실을 더 기억한다.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여러분들은. 그쵸? 스토리를 통해서 어떠한 사실을 전달을 할 때 사람들은 사실을 더 잘 기억한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예시 보면 예시도 똑같겠죠? 뭔 예시일까요? 위에 1, 2번에 나왔었던 그거요. 스토리를 통해서 사실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예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그 실험에 따르면 자, 콜로라도에 있는 이 고등학교는요,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적인 자료의 프레젠테이션 학습과 함께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서 이 위에 나온 주제가 정말 참인지 거짓인지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냥 실험을 하고 있구나. 자, 4번이요. 스토리텔러, 이야기꾼들은 보여줍니다. 자료들을요. 여기서 자료도 역시 위에서 나온 팩트하고 똑같은 말일 거예요. 이야기꾼은 그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이 역사적인 문맥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 팩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그룹 디스커션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 be followed를 쓰면 또 안 되겠네요. be followed 쓰시면 틀립니다. 왜냐면 그룹 디스커션이 뒤따랐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뒤로 따랐으니까요. 자, 반대급부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Students are encouraged. 학생들은요, 격려 받았습니다. 추가적인 그러한 것들을 읽으라고요. In contrast, 반면에 another group of students, 또 다른 학생들은요, involved,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리서치 리포트 테크닉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반대급부라는 것은 뭐냐면요, 4번 보면 이러한 실험에서 어떠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할 때 이야기꾼이 앞에 나와서 스토리를 가지고서 어떤 팩트를 학생들에게 전달을 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들을 이야기로 엮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은 이 팩트들을 공부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야기로 전개를 시킨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자료 찾기요. 여러분, 자료를 찾아도 어떤 팩트들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스스로 공부해서요. 컴퓨터 뒤지고 무슨 책 보고요.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실험은 항상 어떤 그 A그룹, B그룹의 차이를 나타내니까요. 그러면 누가 당연히 이 두 그룹 중에서 그 팩트를 잘 받아들였을까요?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당연히 첫 번째 그룹이죠. 거기서 예시니까요. 당연합니다.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대뭐뭐라는 것을요. 그 팩트, 마티리얼, 자료들 보여져졌던, 누구에 의해서요? 스토리텔러들에 의해서 보여져졌던, ing 쓰면 안 되겠죠? 그러한 자료들이 주어가 얘고요. has much more interest, 더 많은 흥미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영향도 더 많이 줬습니다. 뭐보다요? 여기서 that은요, 그 팩트, 마테리얼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테리얼이 되는데, 얻어진 자료들이죠. 뭐를 통해서요? 전통적인 방법. 전통적인 자기 스스로 연구, 자기 스스로 책을 읽고 자료들을 모았었던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보다 이야기꾼을 통해서 이야기로 엮어져서 나온 팩트가 더 흥미와 개인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 당연하죠. 되셨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면, 여기 접속사, 대시 접속사기 때문에 여기서 끊겨요. 자, 여기서 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얘 주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material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수니까 여기도 단수로 has를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재료인데요. 보여졌던, 그러니까 pp 쓰는 것이 맞죠? ing 쓰면 안 되고요. 비교급을 꾸며주는 것은 much, even, far, a lot 이런 것들이죠. very로 꾸며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얘예요. 얘가 이제 뭐 one 쓸래, does 쓸래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뒤에 수식하는 부분이 있으면 대신에 does를 쓰는 거예요. 다른 대명사인 one이나 뭐 them 이런 것을 쓰면 안 됩니다. it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that은요, 의미상 읽어보면은 material하고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재료들보다 이런 것을 통해진 재료가 더 임팩트가 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단수니까 that을 쓴 겁니다. 복수형인 does 쓰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빨리 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젖어지고 있어요. 자, 33번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되고 있냐면 비교, 그러니까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의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A라는 대상이 있어요. 반대급부인 B라는 비교 대상이 있어요. 얘네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네요.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이게 당연히 주제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글의 주제는요. 그러니까 A라는 비교 대상, B라는 비교 대상을 비교를 해서 결론을 낸 주제문 여기가 중요한 거고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 surroundings increase physical activity.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1번, 2번 비교 대상 A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Take the stairs. 계단을 타라고요. 뭐 하는 것 대신에? 엘리베이터 대신에. 혹은요, 뭐 하라고요? Walk or bike to work. 직장까지 자전거 타고 가거나 걸어가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 당연하죠. 이건 어려운 그 주제가 아니죠, 여러분들. 어려운 소재가 아니죠. 자, 문법적으로 한번 보자면요. 역시 여기도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지각동사나 사역동사였다면 목적어가 동작을 했을 때 동사 원형을 썼을 텐데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to 부정사 써는 거죠. 그러니까 to, take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갑자기 take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and를 기점으로, 아니 or를 기점으로 또 병렬 구조가 나오고 있죠. 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take 블라블라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work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걸으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투부정사 병렬 구조가 나올 때 투가 생략이 될 수 있으니까 생략을 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동사 ing나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죠. 동사 ing 나오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내용은 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요. instead도 뭐뭐 대신에, instead of도 뭐뭐 대신인데요. 여기 전치사가 걸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뒤에 단어가 지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단어만 나와져 있으니까 instead of를 쓰셔야 되겠네요. 그냥 instead 이렇게만 나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아무튼 뭐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요. 자, these are good strategies. 이런 것들은 좋은 전략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단을 타고 아니면은 일하는데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거. 이런 것은 좋은 전략들이에요. 뭐를 위해서 좋은 전략들이죠, 여러분들? 굳이 너무 뻔하니까 생략을 해놓은 건데요.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들이죠. 또 한번 볼게요. Climbing stairs provides a good workout. 자,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요, 좋은 운동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보시면요, s가 붙어 있죠? 주어가 단수라는 겁니다. 선생님, stairs가 주어 아닌가요? 아니죠. climbing, 얘가 주어입니다. 어떻게 해요? 동명사로 목적어죠. 계단들을 타는 것,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계단들을 타는 것은 제공합니다. 좋은 운동을.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만납니다. 아니, 혹은 충족시킵니다. 욕구들을. 이렇게요. 여기선 관계대명사로서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 교통수단을 위해서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교통수단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혹은 걷는 사람들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욕구, 뭐에 대한 욕구죠?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죠? 자,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주어기 때문에 meet, s를 안 붙인 복수형의 meet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meet는요, 만나다 뜻도 있지만은 충족시킨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however. 자, however라는 것은요, 앞에서는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however 나왔다라면 운동을 아무나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어떤 게 나올까요? 운동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face, 직면합니다. 이게 동사죠. 장애물들을 직면합니다. in their environment, 그들의 환경에서. 근데 무슨 환경이냐면 that prevent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권들을 방해하는 환경들을, 그러한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은요, 위에서 보면 그 운동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동들을 방해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 예방하다지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의 장애물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쵸? 이게 지금 역접이 나오니까 however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이제 그 중요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대상 B를 일컫기 때문에요. 그쵸? 이 부분이 문장에서 되게 중요하다. Few people,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는 거죠.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사람들이 걷거나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합니다. 도로에서. 무슨 도로냐면요, lack, 부족하대요. 안정적인, 그러니까
그 안전한 그 도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한 그러한 도로에서 자전거 타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전거 레인을 또 부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크도 되어져 있는 거죠. 표시되어진 자전거 레인이 부족한 그런 도로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도로는 또 무슨 도로냐면 vehicles speed by, 빠른 차량들이 빠르게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고, 그 다음에 공기가 오염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에서 이렇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되셨죠? 뭐 그냥 좀 다 좀 읽어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마크드 바이시클 레인스, 마크가 되어진이고요. 뭐 그 다음에 roadways, 이게 복수니까요. 그것을 설명할 때 여기 동사가 복수형으로 s가 안 붙어져 있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지나간다. 그리고 공기가 오염되어져 있다. 완전한 절이니까 관계대명사 아닌 관계부사 where를 쓰고 있네요. 그것이 roadsway를 꾸며주고 있지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few, 여기 people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 다음에 few 다음에는 셀 수 있고 little 다음에는 셀 수 없는데, 여기서 people은 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나왔으니까 여기서 few가 little로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little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걷는 걸요. 근데 어디 있는 계단이냐면요, 불편하고 그리고 그 안전하지 않은 계단들을 가지고 있는 모던 빌딩스, 요새 그러니까 그 새로운 빌딩들이긴 하지만 안전하지 않고 불편한 그러한 계단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계단들을 오르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또한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 비교 대상 A하고 B가 이렇게 나왔고요. 인 컨트라스트, 반면에, 자,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그것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나왔으면 계속해서 불편한 점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시 편했던 1, 2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얘기가 나올까요? 1번, 2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쵸? 뭐 이런 게 해결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계단을 오르면서 건강관리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올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것을 선생님이 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people,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동사 ing 나오면서 뭐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려 꾸며주는 부분입니다.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시는 것이 편하죠.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러한 시설들을 가끔. 더 자주, 그러니까 자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끔 그러면 왠지 사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잘 사용을 해서 운동을 하냐면, living in the neighborhood. 네이버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네이버고요. neighborhoods는요, 마을, 동네입니다. 자,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어떤 동네일까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러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safe biking, 그쵸? 안정적인 바이킹, 그리고 walking lane을 가지고 있고, 혹은요, public parks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freely available, 그러니까 이미 이용 가능한 운동 기구들, 운동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시설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말인즉슨 여러분들 이제 글의 전개 패턴이 보이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계단 오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에 좋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못한다. 반면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설을 잘 활용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그들의 surroundings, 아까는 environment라 나왔었거든요. 이거는 똑같은 뜻이에요. 그들의 주변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환경들이 격려합니다. 신체 활동들을, 그 운동들을요. 되셨죠? 이러한 글의 전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소재는요 운동이겠죠? 그리고 주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는 그 주변 환경들이 뒷받침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주변 환경들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주변 환경이 격려합니다. 그 피지컬 액티비티, 운동들을요. 이렇게 나오는 글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문이네요. 우리가 이번에 시험에 12개 지문이 들어가는데요. 4개, 4개, 4개씩 끊어서 3번에 나눠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잘 되시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상 보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노트에 여러 차례 써서, 뭐, 어법에도 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문을 아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파란 색깔 네모로 나와져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접속 부사. 이런 것들이 지문에 2개, 3개 이렇게 나와져 있으면 그 부분에 빈칸을 뚫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알맞은 접속 부사를 고르세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그 접속 부사별로 끊어서 순서 배열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해당 지문을 A, B, C 이렇게 끊어놓고 순서 배열 알바르게 맞추세요. 이런 문제로도 변형시켜서 낼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익숙해지셔야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써보시면서 그리고 또 많이 읽어보시면서 그 지문에 많이 익숙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뭐 100점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4번 글을 진행을 할 건데요. 24번 글도요. 그 전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보시면은 예시, 그러니까 주장 예시 구조예요.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게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예시를 넣어서 뒷받침을 해주는 구조죠. 그리고요, 또 이제 단서는 또 뭐냐면 얘가 왜 주제문이냐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은 왜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 다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대답을 해준다면 물어보는 부분이 당연히 소재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왜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할까요? 그게 소재가 야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친구, 우정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답변을 해준다면 야채 먹으면 건강에 좋으니까요.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왜 야채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은지 뭐 뒤에 뒷받침을 들어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요 이렇게 물음표가 나와져 있으면 되게 중요해요. 왜? 그 뒤에가 주제거든요. 그럴 확률이 되게 크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왜 예시냐면 그로서리 스토어 그러면은 식료품점 슈퍼마켓이거든요. 슈퍼마켓에서 뭐 에그 이렇게 구체적인 그 상품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구체적이니까 우리가 예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드려요. 예시에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주제는 뭔가요? 라고 물어볼 때 선택지에서 이 예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선택지에 들어가져 있으면 그거 답을 고르시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낚으려고 이제 집어넣는 거겠죠? 물론 뭐 지금 이게 자 아무튼 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고 응답을 해줍니다. 여기가 소재고 여기가 주제고요. 그 밑에가 예시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들은 가르칠 수 있나요? 우리 학생들에게 기억하라고요. 넓은 범위의 정보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재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것이 소재죠. 그렇죠? 그럼 주제는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아니면 뭐 어렵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문법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지각동사가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make, have, let, feel, listen to, hear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는 투부정사 쓰는 것이 맞는 거죠. 동사 원형이 나와져 있으면 안 되죠. 자, 어떻게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Let me prove to you. 제가 당신에게 증명해 볼게요. that 뭐뭐라는 것을요. 모든 사람들은 potential genius입니다. 그 잠재적으로 천재들이에요. 뭐와 함께요? 뇌와 함께. 근데 무슨 뇌냐면요. designed to 만들어진 뇌죠. 뭐 디자인된 뇌 이거 웃기잖아요. 만들어진 뇌와 함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재라고요. 뇌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무슨 뇌냐면 뭐 하도록 만들어진 뇌 이런 겁니다. 저장하고 조작하고 그 다음에 기억하도록 만들어진 뇌죠. 많은 정보들을요. 뭐를 통해서 이런 조작들이 가능하냐면 through memorization, 암기죠. 그 다음에 by repetition, 반복에 의한 암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고 저장하도록 만들어진 뇌와 함께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천재이다. 되셨죠? 그러니까 많은 정보들을 다시 1번하고 연동지어서 많은 정보들을 사람이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반복을 통한 암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끝이에요. 벌써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 뒤에 예시가 나온다면 뭐에 대한 예시예요? 그것에 대한 예시밖에 안 나와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뭐 이런 걸 예시를 들겠지만 사람들은 반복을 통해서
많은 정보의 양을 암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끝이라고요. 왜? 사람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재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나요? 반복을 통해서. 끝이에요. 예시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아무튼 근데 이제 어법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이 있는데요. with 명사, 그 명사와 함께 다 아실 겁니다. 명사와 함께. 네, 명사 뒤에 이제 또 뭐 분사라든가 형용사가 붙으면서 꾸며줄 수 있거든요. 근데 뇌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뇌가 디자인을 하나요? 되어지나요? 디자인 되어졌죠. 디자인도 좀 웃긴 말이고요. 만들어졌죠. 이거 하라고 만들어진 뇌. 그렇죠? 그러니까 PP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 ing가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 with 명사 분사 구문이라는 건데요. 이게 시험에서 되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문법적인 요소로요. 그렇죠? 이 부분이 ing로 쓰면 안 됩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 된 거고요. 뒤에 보면 목적어가 아니고 뭐뭐 하라고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PP를 쓰셔야 됩니다. 자, 예시 볼게요. 이미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시죠. 자, 식료품점에 있다고, 그러니까 식료품점 상상해 보세요. Where you shop the most. 그러니까 당신이 가장 많이 쇼핑을 하는, 당신이 쇼핑한다. 이게 지금 주어 동사로서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동사거든요. 이거는 부사고요. 당신이 가장 많이 쇼핑하는 그러한 상점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관계 부사 써야 되지 which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한 상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동사예요? 여기도 갑자기 뭐 이게 to 부정사거나 아니면 동사 ing 이렇게 쓰면 완전 틀리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도 또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imagine이라는 동사를 써야지 to 부정사, 동명사 쓰면 동사가 없는 문장이 되는 거고 여기도 관계대명사 써야지 관계대명사 쓰면 틀리고 관계부사 where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점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해달라고 한다면 where the eggs are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달라고 한다면 would you be able to do so?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당신이 뭘 해요? do so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요.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 수 있으신가요? 자, of course you could. 당신이 당연히 할 수 있죠. 여기서 could이야가 뭐가 생각되는지 생각을 하세요. 계란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기 이거겠죠?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average grocery store carries over 10,000 items. 식료품점은요,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은요, 가집니다. 10,000개 이상의 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지만이에요, 여러분들. 접속 부사고요. 7번에도 in other words 접속 부사가 나오니까 빈칸 뚫어놓고 들어갈 접속 부사들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상품들을 식료품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빠르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Where to find most of them. 대부분의 그 아이템들을, 그 상품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좀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서 어느 상점을 생각해보시고 거기서 컵라면 사려면 어디서 가는지 생각해보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걸 지금 예시로 들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슈퍼마켓 예시가 왜 나오지?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반복에 의해서 그 암기가 가능하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마켓 한 번 갑니까? 지금 그 컵라면 머릿속에서 떠올려보는 그 상점 한두 번 갔어요? 정말 많이 갔죠. 그러니까 반복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각각의 상품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암기를 제대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시를 들어드리고 있는 거를 명확히 아셔야 되죠. 자, 상점은 organized by category. 카테고리는 뭡니까? 정리 뭐 이런 거죠. 범주 이런 거죠. 범주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쇼핑을 했습니다. In a store repeatedly. 반복적으로 쇼핑을 했었습니다. 반복적으로요. 이 말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죠. 자,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당신은 봤습니다. 그렇게 정리되어진 categorized, organized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러한 아이템을요. over and over again 반복해서 봤습니다. 여기도 repeatedly 하고 똑같은 거예요. repetition, repeatedly, over and over again 반복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열들 by category,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배열은 만듭니다. 그것을 더욱더 쉽게 만듭니다. 당신이 암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 상점의 레이아웃은요. 이것도 배열이거든요. 아니면 구조가 되거든요. 그 상점의 구조를 이해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줍니다. 카테고리별로 배열되어져 있는 것은. 되셨죠? 그럼 벌써 좀 끝이네요.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소재는 이거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암기하기. 이것은 가능하다. 주제요. 가능하다. 뭐를 통해서요?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어떠한 카테고리에 의해서 나와져 있는 배열은 당신의 암기를 좀 더 쉽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는 그 카테고리에 의해서 배열되어져 있는 어떤 특정한 배열을 당신이 반복적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것을 뭐 할 수 있다? 암기할 수 있다. 이런 글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지금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이 나와졌거든요. 여기가 가목이고 여기가 진목적어 부분이에요. 가목적어니까 반드시 이제 뭐 이슬사저, 디스나 이런 게 나와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나와져 있을 때도 이게 서술형 포인트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서 대비를 좀 해주시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은요, 오형식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어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와져 있을 때 이 투부정사 부분이 길 때 여러분들 길면 어떻게 해요? 영어에서 뒤로 냅다 던지잖아요. 뒤로 던지는 거고요. 그 목적어 부분 빵꾸 뚫려져 있는 것을 가짜 목적어 is로 채우는 겁니다. 이게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배열은 쉽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 배열을 암기하는 것이 easy. 더 쉽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요. easily 부사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적격 보어가 되는 부분이고 목적격 보어는 형용사이기 때문이죠. 좀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면 여기 암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건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당신은 카테고라이즈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만 개의 상품들을요, just one store, 하나의 상점에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